메테리얼 만드는 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노드를 건드려 봤어요. 자, 그리고 숲이랑 다른 로우폴리는 여러분들이 나무나 꽃 같은 건 충분히 만들어 봤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완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제가 나뭇잎 이렇게 사진을 편집을 해놨어요. 이 나뭇잎을 오브젝트에다 넣을 건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뭇잎 이미지의 문제는 PNG 파일로 만든 배경이 투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오브젝트 자체가 이게 전부 다 메쉬 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이 갖고 있는 부분이 투명해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투명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해결할 건데요.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서 플레인을 하나 갖고 올게요. 자, 이 친구를 잘라내기 전에, 지우기 전에 탑뷰에서 먼저 보고, 자, 요렇게 놓을게요. 이걸 놓고, 플레인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G, X로 놓고, 밑에다가 좀 놔볼게요. 그리고 플레인을 이 사이즈에 맞춰서 스케일을 키울게요. 자, 전체적으로 좀 키운 다음에 스케일을 X축만큼 좁히면 되겠네요. 자, 요 정도. 지금 이미지가 갖고 있는 사이즈가 요만해요. 얼추 요 정도 되는데, 자, 이제 너는 우선 지우고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데이터는 다 가지고 온 상태예요. 만들어 놓은 상태고, 자, 이제 플레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여기 지구본 모양에 클릭을 해서 새로운 메테리얼을 생성해줘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화면 분할 들어갈게요. 화면 분할해서 저는 얘를 누구 모드로, 자, 쉐이더 에디터 상태로 가지고 오고, 자, 지금 두 가지 타입의 노드가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위치를 조금 정렬을 해놓고, 자, 이 두 가지 타입의 노드에서, 자, 우리가 체크할 게 있어요. 이제 노드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PNG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PNG 파일을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PNG 파일을 어디에다가 갖고 와야 될까요? 여기서 Shift A를 누르고요. 우리가 가지고 오고 싶은 텍스처는 이미지 텍스처예요.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클릭한 다음에, 자, 제가 만들어 놓은 경로에서 저는, 자, 구주차 폴더 안에 이 친구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알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알파와 여기에 있는 이 알파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키고 났더니 오른쪽에 뭐라고 뜨냐면요. 우리 프로퍼티즈에 보면은 알파 값을 갖고 있는 립 이미지를 갖고 왔구나 라고 얘가 이제 체크를 했어요. 자,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자, 우리가 뭘 가졌냐면 세팅이라는 애를 가졌어요. 여기 이렇게 세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렇게 세팅 값을 열어보면은요, 투명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렌더 모드를 체크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렌더 모드에서, 자, 여기 보면은 블렌디드라고 뭐가 섞여 있대요. 섞여 있는데 보니까 트랜스페어런시 오버랩이라고 되어 있어요. 투명도에 대해서 오버랩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까지 보이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자, 이 친구 어떻게 보이도록 세팅을 해야겠죠? 자, 저는 지금 S를 눌러서 어떤 상태로 바꿨냐면 매테리얼 프리뷰 상태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가 적용이 된 게 보여요. 이 상태에서요,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요. 자,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U를 누르면은요, 언랩이라고 떠요. 언랩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UV 랩핑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언랩 방식인데요. 언랩은 이게 일반적으로 메쉬에 그 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아주 복잡한 메쉬 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지금 같은 플레인에서는 잘 안 써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프롬 뷰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이건 3D 뷰포트의 카메라 각도를 기준으로 평면 투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찍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고, 이게 플레인에는 딱 좋은 거예요. 지금 프로젝트 프롬 뷰, 여기 바운스라고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UV에 최대한 꽉 채워서 배치하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 된 텍스처가 꽉 차게 보여야 되는 경우, 지금 저는 사실 꽉 차게 만들려고 일부러 나뭇잎을 거기다 맞춰 놓은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 심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게 절개선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스마트 UV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동으로 면을 계산해서 UV를 배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 라이트 랩 팩은 이거는 이제 조명, 굽기용 UV 생성하는 거고, 일반 텍스처하고도 목적이 완전 달라요. 자, 그리고 요거 밑에 있는 애는 네모형 면들에 따라서 균일하게 UV가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타일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우리 그때 돌 만들었잖아요. 이런 담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치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큐브, 실린더, 스피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이 해당 형태의 오브젝트에 맞게 자동으로 언랩하는 거예요. 구, 원기둥, 큐브, 플레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필요하죠. 이런 애들은. 지금 우리한테는 이 색감이 안 뜨고 있어요. 근데 알파는 적용이 됐는데 색감에 대한 거, 컬러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 베이스 컬러에서 받아주는 데가 아무도 없죠. 자, 그러면 여기도 베이스 컬러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자, 여기 이 컬러의 노란 점을 이 베이스 컬러에다 갖다 붙일게요. 자, 이렇게 붙이고 났더니 로딩 되는데 조금 걸렸지만 이렇게 확연하게 이파리 모양이 나왔죠. 어때요? 크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죠? 자, 이번에는요. 일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방이에요. 방인데 이 방에다가 제가 테이블을 놓고 이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텍스처를 입혀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텍스처의 다리 부분이 좀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 다리 부분을 새롭게 편집하고 싶어요. 나무에 결이 흐른 것처럼 다리에도 이렇게 결이 예쁘게 흘렀으면 좋겠는데 결이 너무 좀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거든요. UV는 텍스처하고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텍스처를 가지고 왔을 때 이 텍스처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UV인데요. 자, 우리 화면 한 번 더 분할할까요?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텍스처 UV 에디터, 이번에는 여기서 UV 에디터를 선택할게요. UV 에디터를 선택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쫙 펼쳐놓은 UV가 뜰 줄 알았는데 UV가 안 떴어요. 왜 안 떴을까요? 지금은 테이블에 적용된 나무 텍스처만 있지 실제로 에디트 모드에서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UV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먼저 UV부터 잡아봐야겠죠? 오브젝트 모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가보세요. 자, 에디트 모드로 가자마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이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한쪽만 만든 거예요.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 볼게요. 한쪽을 만들었더니 지금 이 값이 한쪽만 만들었던 이 부분에 대한 값을 펼쳐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제 거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마도 여기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맞는지 아닌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제가 지금 바꾸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숫자 3 누르고 요만큼만 선택할게요. Alt를 눌러서 자, 역시나 아까 여기 이렇게 길다랗게 쏟아져 내려오는 이 부분이 제가 원했던 다리인가 봐요. 키보드에서 U를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실린더를 갖고 있으니까 언랩에서
실린더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볼게요. 실린더 프로젝트를 갖고 왔더니, 자, 이게 실린더 이 다리를 풀어 헤쳤을 때 모양이래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요, 이 UV 맵에 와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스케일을 눌러서 이렇게 키워볼게요. 자, 스케일을 키웠더니 오브젝트가 어떻게 돼요? 안에 있던 이 지금 맵으로 감싸놨던 부분들의 스케일이 커지고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나는 요 정도가 좋은데, 야, 여기서 내가 R을 눌러서 회전을 시켜볼게. 여기서 회전해야 돼요. 전체를 선택하고 R을 눌러서 내가 이렇게 회전해 볼게 했더니 이 모양의 방향이 이렇게 회전되는 게 보여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결은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생긴 거 딱 정해서 그 방향에 맞춰서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스케일을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를 눌러서 모양의 좌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바닥에는 분명 우드가 깔려 있는데 나는 왜 우드가 안 보이지? 하면은요. 자,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중에서 위쪽에 지금 뭐가 있냐면 그림 모양으로 생긴 꺽쇠가 달려있는 박스가 있죠. 얘를 당겨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적용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자, 이 우드야 라고 클릭하니까 이제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블렌더에서의 UV 에디터는 단순히 UV 좌표만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슬롭에서 실제 텍스처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지고 와야지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지 리스트에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미지는 연결되어 있는데 UV에 적용된 이미지가 따로 없을 때, 그럴 때는 베이스 컬러에 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직접 그린 UV를 갖고 오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이불에다가 호랑이 한 마리를 그리고 싶어. 내지는 무지개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그림을 먼저 그려야겠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데 자, 그림에 얘의 UV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그리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렇게 생긴 텍스처예요. 이 텍스처를 바깥으로 내보내서 요 칸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 요 상태에서요, 바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UV 버튼을 클릭할게요. 자, UV 버튼을 클릭하면은요, 내가 익스포트 할 수 있도록 익스포트 UV 레이아웃이라고 잡혀 있어요. 자, 이렇게 잡혀 있는 애를 선택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0000이라고 해가지고 04개를 덧붙였어요. 익스포트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해상도라고 여기 잡혀 있어요. 사이즈. 이거에 해상도가 2048 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4096, 4096이에요. 넉넉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ill Opacity의 값은 자, 투명할 때는 0이에요. 0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익스포트 버튼만 하고 UV 선만 그려진 투명한 PNG 파일이 저장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세이브 했어요. 자, 요렇게 세이브 해놓고, 자, 포토샵을 한번 켜볼까요? 제가 포토샵에서 브러쉬로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하트를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하트를 그리고, 하트의 라인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선택해서 얘를 맨 밑에다 깔고 이불의 전체 컬러를 저는 아주 핑크핑크하게 만들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이런 색으로 안 되겠네. 그럼 아까 백그라운드에다 깔아놓은 핑크가 가려지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아주 이거 덮고 자면 정신이 굉장히 산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를 다시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하얀색 레이스 같은 느낌을 표시해주고 싶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저의 시그니처를 새겨 넣겠어요.
자, 이렇게 써놨어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컨트롤 시프트 알트 다 누르고 저는 자, 그냥 png 파일로 저장하는데 이 포업 사이즈의 png의 두 번째 걸로 저장을 할게요. 자, 크기는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이대로 저장을 해서 저는 얘를 여기 6주차 요거에다가 같이 놔둘게요. 제가 원본이 있으니까 얘는 1번이라고 할게요. 이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린 아이를 여기다 적용시켜야겠죠? 자, 여기 New를 클릭해 놓고서요. 자, 노드를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공간을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지를 넣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자, 여기에서 자, 이 이미지에서 저장했던 값을 얘를 가지고 올게요. 지금 여러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노드에 적용되는 게 보이세요? 전혀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얘를 받아줄 기본적인 매테리얼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 프린시플 매테리얼을 여기다가 생성한 적이 없어서 Shift A 누르고요. 자, 여기에다가 노드를 추가하는데 얘는 어디 들어있냐면 쉐이더 안에 들어있어요. 쉐이더 안에서 제가 우리 프린시필드 얘를 가지고 오고 자, 너한테 내가 컬러 값을 요 베이스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프린시플드 BSDF를 받아줘서 내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요. Shift A를 누르고 아웃풋을 할 거예요. 아웃풋이 매테리얼 아웃풋이에요. 자, 매테리얼 아웃풋을 해놓고 이거를 서페이스에다 연결하니까 이제 뭐예요? 하트가 보이죠? 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우리 이미지에서 봤을 때 얘가 들어와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 원래의 레이아웃으로 돌아가서 플레이를 시켜서 볼까요? 자, 지금 이 박스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우선 떼내고요. 이불이 제대로 들어왔네요. 플레이를 시켜볼까요? 에디트 모드에서 나가야겠죠? 자, 에디트 모드에서 나와서 오, 이불이 잘 덮여졌어요. 제가 그린 대로 잘 덮여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또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우리 수잔도 한번 그려볼까요? 수잔을 그리려면 세로 파일 하나 그냥 갖고 올게요. 자, 새 파일 가지고 오는데 얘 필요 없으니까 Shift A 눌러서 그냥 수잔 해서 갖고 올게요. 자, 다시 우리가 이제 UV를 피려면 에디트 모드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UV 에디팅을 선택하면 수잔의 이게 모형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 이 점들은 아마 수잔의 눈일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수잔의 눈. 아까 여기 있던 이 부분이 수잔의 눈이었구나. 제가 이걸 동그라미로 해놓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가 수잔의 눈이에요. 여기가 수잔의 눈. 그럼 너 뭐니? 얘는 눈동자가 여기 있었네요. 그럼 얘는 귀 있는데 보였던 이 부분이 위쪽에 있던 애가 귀구나. 그럼 여기가 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굴. 대충 어떤 로직으로 잡혔는지 알겠네요. 자, 수잔이 이렇게 생긴 거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색칠을 하고 그림을 그릴 때도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요게 어디지? 요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고 이거는 이거고. 자, 눈이 나오면 왼쪽 눈 오른쪽 눈이구나 이게. 자, 얼추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자, 요게 귀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저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UV 클릭하고 맵을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전체 선택할게요. 이거 그대로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UV에서 익스포트 레이아웃을 시키고 자, 얘 위치는 저는 오늘 이번에는 9주차에다가 수잔 여기 맵이라고 쓸게요. 자, 요거를 익스포트 시키고 사이즈가 좀 작지만 그래도 가져갈게요. 지금 이제 수잔을 갖고 왔어요. 자, 여기가
자, 수잔을 갖고 와서 제가 이제 브러쉬에다가 컬러를 맞출게요. 자, 브러쉬로 수잔의 눈동자는 레이아웃을 설정하고 수잔의 눈동자는 자, 여기에다가 하얀색으로 칠할게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하얀색으로 칠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정교해야 될 것 같아요. 눈동자 안쪽에 있는 눈동자를 칠할 거라서 자, 여기를 브러쉬에 자,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까요? 브러쉬의 사이즈를 줄이고 흰색으로 하면 티가 안 나니까 눈동자는 이제 조금 진한 색으로. 오브젝트 레이어를 따로 분리해 놓고 컬러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자, 지금 여러 차례 편집을 하면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레이어를 분리해서 그림을 그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제가 색칠을 레이어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하고 있죠. 자, 포토샵 일러스트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쓸 거라고 믿을게요. 자, 그리고 저는 기분이 좋아요. 하이라이트를 퐁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수잔의 눈동자에 하이라이트를. 자, 그리고 수잔의 얼굴도 칠해볼까요? 자, 그래도 얼굴인데 레이어 하나 추가해 줍시다. 자, 여기 눈 주변에 자, 요렇게 해놓고 그래도 예쁜 수잔이었으면 좋겠어서 마치 화장한 것처럼 아이라이너를 그려줄게. 자,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코는 조금 더 맑은 색으로 잡아줄게요. 여기 얼굴이 그레이빛이 나네. 자, 그리고 위쪽에 귀도 만들어야겠죠? 귀는 조금 분위기가 너무 확 바뀌면 이상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자, 이렇게 놓고 안쪽은 좀 더 진한 색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접안에 수잔의 컬러를 만들었어요. 자, 얘는 당연히 투명도를 가졌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Alt까지 누르고 S 눌러서 저장할게요. 자, 얘는 아까 전에 제가 어디다 보냈냐면 9주차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9주차에다가 01번으로 저장할게요. 다시 블렌더로 돌아가서 블렌더에서 자, 이번에 쉐이딩 모드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어딘가 담아줄 애가 있어야 돼요. 자, 슬롯을 가지고 왔는데 기본 슬롯에 서페이스가 잡혀 있어요. 자, 아웃풋 나가는 것까지 잡혀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추가를 할 거예요. 누구를? 자,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이미지라고 할게요. 이미지 텍스처를 가지고 오고 자, 이 이미지 텍스처에 들어가는 애가 누구였냐면 9주차에 있는 우리 수잔 언니.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고 이거 컬러가 여기에 걸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놔져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수잔 언니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자, 언니 얼굴에 이 선들 너 이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 포토샵으로 돌아가서 포토샵에서 요것만 눈을 끄고 요 상태로 저장. 자, 얘를 다시 저장해서 얘의
2번. 자, 이렇게 저장하고, 자, 여기에서 가지고 올 우리의 임포트 시킬 이미지는 1번이 아니고 2번이었어요. 2번으로 바꿔놓고, 자, 2번에서 보니까 수잔 언니 메이크업 이쁘게 됐네요. 근데 여기, 튀어나왔다. 이거 누구 때문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얘 때문에 그런가 봐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잡아서 편집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일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서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G에서 매테리얼 뷰 바꿔놓으면은 수잔 언니의 예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밖에서 그림을 그려갖고 왔는데 안에서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이 보여요 할 때는 여기에서 텍스처의 페인팅을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로 필요한 게 우리한테는 지금 UV가 필요해요. UV가 있어야지 작업이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UV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U를 눌러서 언랩 상태로 돼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언랩에 하려고 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실 때는요, 그냥 스마트 UV 언랩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를 선택하세요. 가장 디폴트로 많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적절한 우리 그 절개선 부분들을요, 만들어주기도 하고, 텍스처 페인팅하기 가장 좋은 평평한 UV 레이아웃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요. 얘를 선택하면은 페인팅 할 때 늘어짐이 적어요. 그리고 구멍 없이 모든 면이 잘 언랩이 되고, 복잡한 모델한테도 자동으로 대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프롬 뷰라고 되어 있는 애, 얘는 정면만 펼치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입체를 가진 3D한테는 별로 부적합해요. 그리고 실린더나 큐브나 스피어 상태의 오브젝션은 수잔처럼 복잡한 구조에서는 늘어지는 게 생기고 잘리지 않아요, 잘. 그리고 라이트 맵 같은 경우는 베이킹용이에요. 수동 페인팅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자, 스마트 UV 프로젝트를 설치를 했더니, 그 세팅을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각 항목에 대한 설정값들이 뜨죠. 우선은,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는요, 그 동일한 UV 아이슬란드를 묶을 수 있는 면들을 최대 각도를 얘기해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이 잘게 나누고, 크면 클수록 조그맣게 나눠요. 근데 보편적으로 66에서 89 정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마진 이거는 UV 썸 사이에 생기는 계산 방식이에요. 스케일드는 이게 면의 크기를 기준으로 가는 애고요. 픽스드라고 해가지고 픽셀 단위로 여백을 주는 애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 디폴트니까 그대로 두고요. 로테이션 메소드 같은 경우는 UV의 아이슬란드를 어떤 방향으로 정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지금 요 세팅되어 있는 이 버티컬 같은 경우는 위아래 방향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요. 나머지 것들은 별로 특별한 게 없어서 우선은 요 상태로 가되, 여기 correct aspect라고 되어 있는 애는요, 얘는 모델의 종행비, 그래서 그 레티오 값에 대한 건데 UV에 반영을 할 때 체크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해요. 자, 그리고 스케일 투 바운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UV의 0에서 1부터의 공간을 꽉 채울지를 설정하는데, 해체를 해도 선택을 안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우선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자, 에디트 모드에서 나갈게요. 자, 에디트 모드에서 나갈게요. 자, 에디트 모드에서 나온 다음에요, 텍스처 페인트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을 선택할 거예요. 자, 페인트, 텍스처 페인트라는 요 부분을 선택해서 넘어올게요. 자, 블렌더의 텍스트 페인트 모드에서는요, 붓을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붓을 이용할 건데요. 자, 오른쪽에 프로퍼티즈에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브러쉬 에셋이라고 하는데요. 브러쉬 에셋 여기를 딱 클릭해서 보면은 브러쉬의 종류들이 있어요. 에어브러쉬는 여러분들 펜타블렛을 쓰시는 분들은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페인트 하드가 디폴트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거 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레이저도 있어요. 지우개도 이렇게 강하게 지우는지 일직선으로 지우는지 하는 그런 것들 종류별로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렌드, 여기 믹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색을 덧칠할 때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고, 그
그다음에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얘기하고 얘가 부채 강도. 그다음에 뭐 컬러 피커 색깔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여기 요 부분 여기 이 부분을 가리고 싶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그럼 색깔을 갖고 오려면 제가 얘한테서 색상을 만들어 줘야겠죠.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컬러를 제대로 갖고 오지 못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토샵 가야 돼요. 자, 됐어요. 자, 여기 메꿨고, 아, 이렇게 이제 하니까 좀 메꿔지네요. 자, 제 성격이라면 이거 이대로 여기서 안 써요. 저는, 돌아갑니다. 포토샵으로. 자, 이런 식으로 페인팅 해서 값을 수정할 수 있어요.